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도 이제는 자기 입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물론 아직 사과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가 정치의 후진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원의 특권이 문제다. 이제는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정치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장기표 미래통합당 김해을 후보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김해에서 선거운동 하시느라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서울까지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우 한수에서 오락하면 와야죠. 저희가 참, 감사합니다. 지금, 예. 김해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김해 지역이 본래는 이른바 험지입니다. 거기는 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 두 사람도 민주당, 도의원도 저는 민주당,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또 지난번에 득표율도 거의 7대3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나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을 많이 지지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요 완전히 지금 나라를 거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날은 이 김해가 김해평야, 금해평야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평야면 금해평야겠습니까? 곡창지대였는데 요즘은 완전히 산업도시가 됐습니다. 김해에 있는 이 지금 기업이 공장이 그건 기업이라도 그렇죠. 공장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약 한 7,760개입니다. 우와, 엄청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이 안산 다음으로 공장 개수가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경제 파트너로 말미암아서 직격탄을 받고 있는 데가 김해입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김해 시민들이 지금 말하면 불만이 많겠습니까? 또 그런 데다가 이 창원공단에 말하자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창원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특히 장유지요. 많은데 이 창원공단 역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창원공단에 출근하는 이 근로자들이 어렵지. 여기다가 더요,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조업이 지금 한 5~60%밖에 안 되다가 최근에는 지금 휴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중공업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다니는 그 직원들도 어렵지만은 그 하청 기업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김해 시민들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 특히 경제 파탄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 분노에 차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공업지역으로 탈바꿈한 김해인데 지금 공업, 산업 전체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고 환율도 나쁘고 하여튼 좋은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민심은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 부글부글 끓는 민심 그거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세력으로 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문재인 세력에게 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 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요. 저야말로 사실 정책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50여 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정말로 국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저는 정교한 정책을 정립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 때요, 그 정책을 쫙 서가지고 내봐야 국민들한테 별로 어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그런 좋은 정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도 말하면 정치인들의 자세가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인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자세가 바로 져야 되는데, 즉 무슨 자세냐 하면 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려 그러면 고위공직자,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서 저는 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제가 앞장서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대표적으로 폐지해야 될 국회의원의 특권 어떤 게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은 보통 이 세비라 그래가지고요. 연봉이 약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와, 엄청나네요. 한 달에 한 1,200만 원 정도 되죠. 저는 이것을
이게 전부 다 온갖 명목의 수당을 갖다 붙여서 이랬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따가 수당을 말씀드릴 텐데, 저는 그랬어요. 이 월급을 한 달에 약 한 1,200만 원 되는 월급을 저는 근로자 평균 임금인 330만 원만 받을 생각입니다. 아, 330만 원. 예, 그것이 근로자 평균 임금입니다. 네.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최저임금은 한 170만 원 되거든요. 평균 임금 330만 원 받으면 충분히 먹고 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국회의원들은 이 보좌진이 8명입니다. 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10명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그건 지금까지, 인턴까지. 얼마 예. 전까지는 예. 7 플러스 2였어요. 예, 예. 정식으로 7명에다가 그렇죠. 인턴 2명 해가지고 9명이었는데, 네. 이걸 작년에 이걸 고쳐가지고 8명으로 바꿨어요. 예, 예. 저는 이 8명을 안 쓰고, 3명만 두고, 네. 나머지는 좀 돌려보낼 생각입니다. 아, 3명이면 충분하다. 충분하죠. 왜 그러냐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하나는 특별히 내가 무슨 조사 사업을 해서 연구할 사업이 있으면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보면 입법조사처라고 있어서 그네, 그 말. 입법조사관한테 얘기를 하면은 대신해서 조사를 해줘요. 입법조사처에 내면요, 예. 우리 보좌관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전공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쫙 만들어줍니다. 맞습니다. 내가 전에 국회 도서관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후배들이 있어 봤더니 내가 그 가서 연구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더 잘 만들어 오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고. 도서관 건물에서 근무하잖아요, 그 사람들. 또 여기다가요, 국회의원들은 1년에 후원금을 평소에 선거가 없는 해는 1억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큰 돈이네요. 또 선거가 있는 해는 또 3억까지 받습니다. 와. 엄청난 특혜를 누립니다. 엄청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 1,200만 원 되는 이걸 다 없애고 네. 330만 원. 예. 그러면 한 4,8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만 받고, 그 다음에는 다 수당 다 폐지하는데, 폐지. 어떤 수당들이 있느냐 하면 특수활동비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상 있습니다. 네. 또 거기다가 차량 유지비도 있고요. 네. 차량 유류비도 있습니다. 아, 유지비랑 유류비가 또 별도로 돼 있나요? 유지비는 그러니까 뭔지 나도 모르겠는데, 예. 아마 감가상각비를 말하는지. 여기다가 특히 우리가 정말 놀랄만한 것은 명절 휴가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한테요? 예,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명절 휴가비를 받아요? 명절 휴가비가 있어요. 와. 얼마냐 하면 이 설에 400만 원. 네? 설에 400만 원. 그 사람들은 아마 명절을 어떻게 쉬는지 모르겠어요. 오유. 추석에 400만 원, 연간 800만 원입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명절 휴가비를 따로 받아요? 따로 받죠. 와. 있을 수 있는, 아니, 명절, 누구는 명절 안 쉽니까? 정말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이죠. 어떻게 항목을 붙일 수만 있으면요, 다 갖다 붙입니다. 어떤 것도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도 점심값도 있고요. 특활비 500만 원도 받고, 또 별도고, 밥값도 따로 받고. 밥값 따로 받고요. 항목을 갖다 붙일 수 있으면 받는 거야. 아니, 그러면 택시비도 받습니다. 운전 유류비에 차량 유지비도 받으면서 택시비도 따로 받아요? 네, 따로 받죠. 그 이제 사무실 유지비 차원에서 예. 택시 탈 일도 있지 않겠어요? 있지만, 참. 그러니 우표값도 따로 받습니다. 우표값도 청구를 할 수 있다. 100만 원 정도. 우표값이 또 100만 원이나 책정이 돼 있어요? 내가 정확한 100만 원인지 70만 원인지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온갖 명목을 갖다 붙이고서 받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쓰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쓸 일이 있으면 사업 계획서 짜가지고 얼마든지 비용 계산해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가지고 사무처에 제출하면 다 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비용으로 예. 정확하게 항목을 지정을 해서 그럼요. 난 이런 정책 개발을 하겠다, 입법 활동을 하겠다, 예. 이만큼 비용이 드니까 이거를 예. 달라. 그러면 이제 심사해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래 받아 써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 하는 일률적으로 그냥 주는 거, 이거는 그거 가지고 입법 활동에 제대로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특권을 폐지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제가 지금 새삼스럽게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근데 말도 내려놓기라 그랬어요. 예. 내려놓는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한 일이 있고,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뭐 운동도 전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안 바뀝니다. 야, 저 근데 사실은 돈 얘기가 나오니까 쫑긋해졌었는데, 혹시 그 각종 특권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계산 다 해봤지. 얼마쯤 돼요? 총액 기준으로? 총액이 그러니까 그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예. 이런 걸 다 보태면 1,200만 원 가운데 예. 약 한 700~800만 원은 예. 전부 다 이건 특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세비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일반 세비. 일반 세비. 가 5,500만 원입니다. 1년에. 예, 1년에. 예. 연봉으로 연봉으로 5,500만 5,500만 원인데 원. 이것은 말하면 국회의원의 정식 월급이라고 할 수 그러네요. 있어요. 예. 나는 근데 이보다 더 줄여야 된다고 보지만 예. 요거는 월급이라고 보지만 나머지 거는 전부 다 특혜죠. 예. 특혜입니다.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은 그동안에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매년 그냥 갑니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예. 임기가 6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예. 이날부터 월급은 1,200만 원 안 받고 예. 340만 원만 받고 예. 보좌관은 3명만 쓰고 나머지는 다 국고로 반납하고 돌려보낼 겁니다. 와,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한가요? 국고로 반납하는 게? 내 돈 내가 돈 안 받겠다는데 그렇죠. 예. 안 받겠다는데 어떤 수를 썼어라도 반납하는 방법이 예. 있죠. 그렇게 하면 근데 이거를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하면 입법이 돼야 되지만 법이 예. 개정돼야 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렇게 하면 이게요 전 국회의원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건데, 제가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박봉이라서 국회의원 세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박봉이라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어떻게 설득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게요 그렇게 치면 박봉이면 한 달에 1억을 줘도 박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먹고 사는데 힘든다는 말이 아니라 지역구 가서 주민들 밥 사주고요. 예. 돈 흥청망청 쓰고 여행 다니고 뭐 1억이면 뭐 남겠습니까? 예. 그래서 박봉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곤란한 사람 아닙니까? 한 달에 1,200만 원 받으면서 박봉이라고 하면 말도 한 달에 그럼 뭐 2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앞장서서 실천을 하게 되면 예. 국회의원 전체가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래야 정치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특히 왜 필요하냐 하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제대로 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제대로 된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특권을 다 스스로 폐지를 해야 예. 그래야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네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내가 깨끗해야 상대방을 제대로 말하면 감사도 하고 네. 감시도 하고 그렇죠. 또 질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4월 15일을 말하자면 이 국회의원의 이 특권 폐지를 통한 정치혁명의 날로 내가 선포를 하고 네.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말하면 국민 여러분들, 특히 제가 출마한 지역은 김해거든요. 김해 시민들의 전폭적인 제가 지지를 받기를 바란다고 앞으로 가서 좀 호소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또 우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월급이 330만 원이 돼버리면은 예. 국회의원의 매력이 떨어져서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줄지 않을까요? 그게 중요한데, 예. 그게 중요한데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국회의원 하겠다 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예.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330만 원만 받고도 국정 운영에 내가 나의 그 정책적인 예.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이걸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9급부터 1급까지 올라간 공무원은 네. 1급 공무원의 연봉이 1억 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이라는 것은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진급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을 저는 다 330만 원으로 해야 돼요. 저는 다. 사실 생각해보면 330만 원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정도면은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330만 원 이것 가지고는 뭐 예. 하라느냐? 살림에 보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예, 되는 거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나머지 거는요, 필요하면 다 청구해서 그렇죠. 쓰라는 겁니다. 예. 여기다 또 1년에 또요, 1억 5천만 원에 또 후원금을 또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래도 돈이 없다 하면 되겠습니까? 아,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예로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연봉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예. 연봉이 1년에 아주 한 달에 한 대통령은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은 돈 쓸 일이 없지 않나요? 청와대에 있으면. 없죠. 자기 월급 쓸 일이 없죠. 예. 전부 다 국가 예산으로 다 하는데 예. 그랬더니 지난번에 왜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 재산이 늘어났는데 예. 왜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남은 것이 늘어났다 하거든요. 예. 지금 국민은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요. 하는데 아유. 대통령은 지금 월급 모아가지고 지금 재산 늘어나면 야. 되겠습니까 이게? 야, 진짜 대통령 하면서 재산이 증식된다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사실 돈 내고도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아, 물론 이제 내관 매직하면 안 되지만. 여기에다가 전직 대통령 월급이 연봉이 얼마냐 하면 현직 대통령의 90%입니다. 네? 90%. 아, 월급도 받고 있나요? 전직 예. 대통령도? 거의 같이 받고 있죠. 이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야,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 예산은요,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그냥 전직 대통령한테 왜 그래 줍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진짜 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 사실 제가 들으면서 참 열받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놨잖아요. 예. 일반 회사라면 회사 사장이 물러나야죠. 회사를 이 정도 했으면 물러나든가 아니면은 정상화시키겠다고 할 때는 연봉을 일단 자기 연봉부터 깎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연봉 깎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없고 저 사람은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사실 이 정도 되면요. 깎는 게 문제라 파면돼야죠. 그렇죠. 파면해야죠. 예. 이제 파면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런데 또 파면하기 전에 스스로 또 내놓아야죠. 그렇죠. 예.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죠. 깨닫지 못하지. 사실 이번에 보니까 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맞습니다. 사람도 또 출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황운하 그 울산 함영 수사했던 그 황운하도 이번에 공천받았다고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른 당에서 만약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래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미래통합당에서 이래 했으면 야단 났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예. 그런데 어떻게 검사가 뭐 어디 뭐 일부러 뭐 악의적으로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천하면 안 됩니다. 예. 만약에 공천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보궐선거 다시 하게 되면 얼마나 또 이 국력을 낭비하는 게 됩니까? 이 사람들도 다 월급 많이 받았을 텐데. 근데 더더욱 또 이 정무직, 공직을 맡게 되는 사람들은 이미 나이도 먹을 만큼 보통 먹었고, 예. 그동안에 또 저 경력도 쌓았고, 예. 또 연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게 돼 있고, 이미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될 나이들입니다. 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해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조직 내지는 신뢰할 수 없는 직업 하면은 국회 내지는 국회의원이 언제나 1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국회의원 특권을 갖다가 해체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해체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사실은 질이 좋아져야 되고 또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과연 특권 없앤다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우선요 특권을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관건이죠. 나 장기표는 이걸 이루어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별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죠. 330만 원이면 장기표 대표님이야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런 돈 만져보신 적이 별로 없는데. 예, 매월. 예, 예. 그래서 나는 이걸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헌 약속에 거치지 아니하고 예. 말하면 빌공짜 공약이 아니고 예. 내가 이걸 반드시 실현해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루어지면요. 예. 이루어지면 자기 자신 지금까지 똑같은 사람도 예. 지난날 월급을 1200만 원 받을 때와 330만 원을 스스로 받게 될 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저는 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월급 330만 원 준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직장 자체를 감사하면서 사실 그 돈이 끊기면은 가정 생활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1200만 원 저는 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아유 박봉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고 또 보좌진도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지금 보면은 국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보면은 앞에서 안내 데스크처럼 그냥 앉아서 전화 받는 사람, 예. 운전해주는 사람, 그럼 또 따라다니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수행 따로 또 있고, 예. 또 요즘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정책 비서다, 뭐 예. 보좌관이다, 비서관이다 있지만은 그 말고도 또 지역구에서 보좌관을 또 따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데리고 다니는 인력이 거의 중소기업 수준 아닙니까? 한 명이 데리고 다니는 게? 한 10명 이상이죠. 예. 보통 뭐 지역구에서 한 2-3명 또 두고 예. 하니까 그게 전부 다 민폐로 나타납니다. 예.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무슨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진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저 장기표는 정말 이러한 내용의 정치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이 선거에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꼭 저로 하여금 이러한 이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내놓은 아이디어, 바로 장기표 김해을 후보의 아이디어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 없애야 되는데 월급을 330만 원으로 줄이고 기타 수당들, 아까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명절 때는 400만 원씩 따박따박 가져가고 유류비도 받아가는데 그거 말고 차량 관리비도 따로 받아간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 국회의원이라고 얘기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특권 내려놔야 될 때다. 사실 민주당이라든지 문재인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공천 잡음이다 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헌법 가치를 따르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으로 몰아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해을 장기표 후보에게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정말 험지 중에 험지, 노무현의 근거지인 김해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신의 한 수도 열심히 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추천 버튼, 그리고 1877-1477 정기 회원 가입, 유튜브 회원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국민의 소리 TV에서도 장기표 대표의 근황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